자, 이제 새로운 단원의 시작, 함수의 극한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극한은 재밌는 단원이야. 자, 가보자. 자, 극한 연속을 잘해야 미분, 적분을 막힘없이 해낼 수 있습니다. 자, 함수 극한. 그런데 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용어가 하나 등장하네. 극한이라는 극한. 우리가 뭐야? 이럴 때 쓰지. 우리의 노력을, 일단 체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린다. 극한이 뭔데? 한계 지점까지 끌어올리는 거야. 한계 지점에 다다르는 거야. 한계로 다가간다 라는 뜻이야. 한계로 다가가다. 그럼 자, 한계로 다가가는 영단어가 뭐가 있지? 리미트가 있지, 리미트. 자, 리미트라는 영단어가 있어. 이건 뭐 제한하다, 한계 짓다지? 제한하다, 한계 짓다. 제한하다, 한계 짓다. 그때 거기서 수학적인 기호는 앞에 있는 글자 3개만 따서 LIM. 자, LIM 이라고 해서 이걸 리미트라고 합니다. 자, 그럼 리미트는 제한하는 거야. 다가간다는 거지. 한계를 향해 끊임없이 다가가고 있다는 게 리미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을 한번 해볼게.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간다. 이 a 값이 3일 수도 있지. 자, 3을 향해 달려가는, 읽을 때 이렇게 읽어. LIM하고 x 화살표 a 그러면 x라는 값은 끊임없이 a를 향해 다가간다 라는 뜻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수직선상에서 자, 3을 향해 달려간다 해보자. 여기 수직선에 3이 있어. 자, 그 다음에 우리 극한을 배우기 위해서는 용어를 일단 정리해야 될 게 있는데, 용어. 자, 영어 중에서 자, 0. 원래 숫자 0인데 극한에서는 0을 또 다르게도 받아들여. 그리고 또 이런 표시, 무한대 표시, 또 마이너스 무한대 표시. 자, 이 0은 0에 가깝다 하고 무한수야, 무한수. 의미는 뭐야? 0에 가까운 수. 0에 가까운 수. 그 다음에 무한대는 셀 수 없이 큰 수, 엄청나게 큰 수를 무한대로 부릅니다. 우주 차원으로 엄청나게 큰 수야. 1억, 1경, 1조 그 정도가 아니라 더 무시무시하게 큰 수를 말해. 자, 무한대라고 읽고, 엄청 큰 수를 말하고,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 의무 무한대는 뭘 말하겠어? 의무 무한대는 엄청 작은 수를 말하겠지?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거는 셀 수 없이 너무 큰 수. 그 다음에 너무 작은 수. 음수지, 음수. 다음과 같은 개념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수직선상에서 왼쪽 끝은 뭐가 있겠어? 마이너스 무한대가 있겠지? 오른쪽 끝에는 플러스 무한대가 있겠지? 플러스 무한대 혹은 그냥 무한대가 있을 거야. 그럼 자, 리미트 x는 3을 향해 달려갈 때 어떠한 값이 3을 향해 다가가. 그런데 그게 왼쪽에서 좌측에서 다가갈 수도 있지. 어떠한 값이 좌측에서 이렇게 3을 향해 다가가는 거야. 원래는 마이너스 무한대였던 게 마이너스 1억,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 0, 1, 2, 여기 2.999999999가 끊임없이 3을 향해 다가가는 거야. 영원히 3은 될 수 없어. 왼쪽에서 다가가는 극한을 좌극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좌극한은 2.9999999 그런 숫자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지. 또 오른쪽에서도 다가갈 수 있지. 자, 그럼 우극한이라 그래. 플러스 무한대에서부터 끊임없이 다가가는 거야. 어디를 향해서? 3을 향해서. 그럼 3.00000000001 정도 되는 거지. 영원히 3은 될 수가 없어. 실제 3이 딱 되는 순간 그건 극한이 아니야. 도달하는 순간 극한이 아니라고. 우리가 극한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방향성의 이야기야. 3을 향해 다가간다. 방향성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오케이? 그럼 표현해보자고. 자, 좌극한의 표현 이렇게 하는 거야. 리미트 x가 3을 향해 다가가는데 3은 3인데 왼쪽에서 다가간다 해서 3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하면 아, 왼쪽에서 3을 향해 다가가는구나. 자, 오른쪽에서는 자, 리미트
x가 3을 향해 다가가는데 3 플러스 이게 우극한의 표현이야. 그런데 나는 지금 x값의 극한이 아니라 함수의 극한을 배우고 있지. 그러면 이 x의 변화에 따른 y의 값의 변화인 함수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 이런 그림 내가 대충 그리는 거야. 자, 이런 그림이 있다고 할게. x의 값의 증가에 따라서 y가 다음과 같이 증가하고 있어. 자, 증가 함수 중에 하나를 내가 그렸어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결국은 나는 x의 변화에 따라서 y 값이 어떻게 변화하느냐가 이 함수의 극한을 말하는데, 그럼 자,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함수의 극한을 말해. 잘 봐. 자, 리미트 x가 3을 향해 다가가는데 하필이면 왼쪽에서 다가가는 좌극한이면 fx는 얼마가 되느냐? 얼마가 돼? 잘 봐봐. 여기서 이 그래프 위를 x가 달려가면 결국은 어디에 도달해? 여기 20이랄게. 어떠한 값? 이 20을 향해 다가가잖아. y 값도 20 돼야 하는데 20이 되지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아, 어떠한 x 값이 변화함에 따라서 y 값은 지금 20으로 다가가고 있어. 그래서 이게 20이 될 수 있고. 자, 오른쪽에서도 엄청 큰 수였을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달려오는 거야. 그랬더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 20을 향해 다가가고 있지. 그래서 오른쪽도 20이야. 왼쪽에서 있는 이 20을 뭐라 그럽니까? 좌극한값. 자, 좌극한값도 지금 20이야. 그래서 우극한값이야. 이 20은 우극한값. 지금은 같지. 근데 반드시 같다고 볼 수는 없어. 자, 그럼 또 용어 하나만 정리해볼게. 자, 수렴이라는 용어가 있어. 수렴. 자, 극한에서 수렴이라는 용어가 있고 발산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발산. 자, 수렴이라는 건, 자, 의견을 수렴해 와라. 자, 반티를 맞추려고 해. 체육대회가 일어나서 반티를 맞추려고 하면 담임쌤이 뭐라 그래? 자, 체육복이 아니라 저 체육대회를 위한 반티에 의견을 수렴해 와라. 수렴이 뭐야? 모으다네. 모으다. 모아지다. 자, 모아지는 게 수렴이야. 발산은. 이 발산은 이 국어적으로는 에너지 발산. 사춘기 학생들이 에너지를 발산할 곳이 필요하다. 그럴 때 그런 발산은 예를 들면 폭발하다. 뭐 그런 느낌이잖아. 근데 수학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수렴 반대가 발산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아. 수렴하지 않으면 다 발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수렴 반대. 근데 느낌이 폭발하는 것은 모이는 게 아니잖아. 반대잖아. 그럼 자, 여기서는 극한이 왼쪽과 오른쪽이 어디서 딱 만나니? 20에서 딱 만나지. 이렇게 한 곳을 향해서 모아지는 걸 수렴한다 그래. 그럼 여기서는 좌극한 우극한이 지금 같잖아. 그래서 이 두 값이 20으로 수렴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면 적절한 표현이야. 오케이? 그런데 이런 느낌이지. 그래프가 반드시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 수도 있어. 이렇게 해볼게. 자, 이번엔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고.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y값은 지금 이렇게 할게. 행복이야, 행복. 행복이고 y는 행복이야. 이건 돈이라고 할게. 너무 좀 자본주의적인가? 그래도 받아들이기 편하게. 자, 이게 3조야, 3조. 야, 3억도 아니고 3조. 자, 돈을 빵원이 있었어. 자, 빵원이 있었어. X원. 자, 돈을 0원에서 3조까지 벌었더니 행복은 0에서 20까지 증가했어. 자, 행복이 20까지 증가한 거야. 자, 근데 돈이 10조가 있었어요. 10조. 그럼 엄청나게 행복이 컸겠지. 근데 3조가 돼버린 거야. 10조가 4조, 5조, 4조, 3조하고 쪼그라들었어. 그래갖고 행복이 20이 돼버린 거야. 그렇게 했더니 20에서 지금 수렴하고 있지. Y값이. 자, 그런데 자, 행복이 100이야. 어떤 사람은 1조를 갖고 있어도 행복이 100이야. 10조를 갖고 있어도 행복이 100이었다고 쳐보자고. 그런데 둘 다 3조를 향해 가고 있어. 이제 3조가 돼버린 거야. 근데 어떠한 극한값은 자, 100의 행복을 갖고 있었는데 돈을 버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 그래갖고 200이 됐어. 행복이 200이 된 거야. 근데 나는 10조를 갖고 있는데
야, 돈을 너무 많이 잃었어. 그랬더니 돈을 너무 많이 팠더니 행복이 10 돼버렸어. 10. 너무 쪼그라든 거지. 그러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자, 좌극한과 우극한이 지금 다른 y값을 향해 다가간다는 걸 알게 되지. 표현해보자. 좌극한 리미트 fx가 x는 3의 왼쪽에서 다가올 때는 이 값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 y값 자체가 200을 향해 가고 있지. 자, 그런데 오른쪽에서는 어째? 리미트 x가 3을 향해 다가가는데 플러스로 다가가는 거야. fx는 이때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 10을 향해 가고 있지. 그래서 봤더니 좌극한과 극한값과 우극한값이 어쩌고 있어? 다를 수도 있어. 이럴 때는 수렴한다고 부를 수 없어. 그리고 자, 이제 미리 땡겨서 수업을 해보자면 잘 봐봐. 이렇게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우리가 궁극적으로 배우려는 극한값. 그러니까 극한값은 그냥 좌도 붙지 않고 우도 붙지 않았다는 것은 좌극한 우극한이 같을 때 존재해. 이럴 때는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어. 다음과 같이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근데 정확한 표현을 해보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해. 언제 극한이 하필이면 x가 어디서? x는 3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그 극한값은 무엇으로 존재해? 20으로 존재한다 하는 거야. 자, 여기서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데 1조에서는 사실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봐야 돼. 10조에서도 수렴하고 있잖아. 그런데 어디서 하필이면 x는 어디서? x는 3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수렴할 때 존재한다고 할 수 있어. 뭐 이럴 때는 수렴한다고 할 수 없으니까 발산이라고 할 수 있겠네. 오케이? 좋아. 그러니까 한 값으로 모이지 않는 거지. 오케이? 그런데 좋아. 이렇게 됐어. 그 다음 이왕 간 김에 수렴이라는 표현은 나중에 공부하자. 다시 수렴은 일단 지우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좌극한 우극한이 모이면 그것은 극한값이 있는 건데 다르면 없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해서 생각해보자. 자, 우리가 지금 방금 뭐 배웠어? 극한값에 대해서 배웠지. 가장 첫 단원이니까. 자, 극한값의 존재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면 되잖아. 극한값이라자. 자,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같아. 그럴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 하지. 그런데 이런 상상도 해보자. 자, 내가 3조를 벌면 행복이 20일 줄 알고 열심히 일을 했어. 그런데 실제로 내가 3조를 벌어봤더니 생각보다는 행복이 실제로 3일 때는 10일 수 있어. 행복이 상상은 20이었는데 10일 수 있잖아. 이렇게 혹은 생각은 20인 줄 알았는데 100일 수도 있잖아. 100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 중학교 때 배웠지. 뭐야? 이렇게 그래프 위에 점이 이렇게 여기서는 봐봐. 여기서는 자, 실제 3일 때는 아니니까 구멍을 빵 뚫어놓은 거야. 그러면 자, 이 위에 건 지우고. 자, 이런 상황 있잖아. 이런 상황에서는 자, 실제 F3은 실제 값은 얼마야? X는 3에서 실제 Y값은 그걸 함수값이라 부르고 중학교 때 어떻게 표현했어? F3 이렇게 표현하잖아. 근데 여기서 얼마야? 10이지. 그러니까 극한값과 실제하는 함수값 다를 수도 있어. 혹은 또 어쩔 수도 있어. 자, 실제하는 Y값이 똑같을 수도 있지. 뭐랑? 20으로 똑같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이 구멍이 탁 메꿔지면서 이렇게 끊김없겠지. 그러니까 자, 다음과 같이 극한은 20인데 실제 함수값은 함수값이라 그래. 함수값. 안 적어놨나? 함수값이라 그래. 이 두 개는 함수값이야. 함수값. 이거는 뭐 중학교 때부터 많이 배운 표현이잖아. 자, 다음과 같이 극한값과 함수값이 다르면 구멍이 빵 뚫려 있잖아. 이런 걸 불연속이라 그래. 불연속. 뒤에서 배워. 불연속.
연속하지 않는다는 표현이야. 자, 그런데 다음과 같이 구멍이 탁 메꿔져. 그러면은 끊김없이 연결되잖아. 그런 걸 연속이라 그래. 그럼 정확한 표현은 x는 어디에서 연속인가? 이렇게 표현한 게 정확한 표현이야. 자, x는 3에서 함수 fx는 연속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좋아. 그 다음 배우는 게 연속이야. 극한값을 방금 배웠잖아.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되잖아. 이게 바로 극한값의 존재지. 극한값이 존재한다. 어떻게 표현해? 자, 식으로 표현해보자.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는데 fx는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에서나 또 리미트 x가 a를 향해 달려가는데 a는 플러스 방향에서가 같아야 되지. 그때 이 a로 극값이 수렴해야 돼. 수렴. 그때 이걸 극한값이라 그래. 이걸 수렴해야 되고 이게 극한값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극한값이 자, 첫 단원 끝. 자, 두 번째 단원 연속이라는 건 그러니까 뭐야? 일단 봐봐. 이쪽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잖아. 아예 안 모이니까. 그러면 실제 함수값이 어디가 있든 상관없이 무조건 끊겼어. 그러니까 일단 연속이 되려면 1번이 돼야 2번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야. 1번 뭐야? 일단 함수는 연속이어야 돼. 정확하게 표현하자. x는 a에서 왜 하필이면 여기서는 3 저기서도 3. 자, x는 a에서 연속이어야 돼. 연속이 아니라 미안하다. 극한값이 있어야 돼. 그때서야 두 번째로 넘어갈 수 있는 거야. 자, 두 번째. 그 극한값이 구멍이 딱 뚫렸잖아. 그 구멍을 탁 메꿔야 돼. 그 극한값과 실제하는 실제값, 즉 함수값이 같아야 돼. 그래야지 딱 구멍이 메워지지. 그러면서 이게 연속의 의미야.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내? 이렇게 나타내면 되지. 자, 리미트 x는 a-에서 fx. 자, 좌극한과 리미트 x는 a에서 플러스 우극한과 실제로 x 자리에 a를 집어넣은 이 fa가 다 하나로 수렴해야 돼. 이렇게 수렴해야 돼.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 아, x는 a에서 연속한다. x는 a에서 연속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 나머지는 불연속이지. 그러면 극한값이 없으면 당연히 불연속이야. 실제 함수값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 좋아. 이게 이제 1단원, 1.5단원 끝냈고 그 다음에 뭘 배워? 미분을 배워. 미분. 그럼 그 다음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배우거든. 미분 가능해야 미분할 거 아니야. 자, 미분 가능을 배운단 말이야. 자, 그런 다음에 뭘 배워? 적분을 배워. 그러면 어째? 수투가 끝나. 자, 수투가 그러면 끝난다고. 지금 여기서는 수투고 그 다음에는 뭐야? 그거지? 일단 안 적을게. 그러니까 이게 때문에 끝난다고. 끝나는 거야. 자, 그럼 미분 가능. 자, 미분 가능이라는 건 일단 이것도 위랑 약간 비슷해. 첫 번째, 미분 가능은 어찌해야 돼? 일단은 연속해야 돼. 근데 정확하게 표현할게. 미분 가능을 판단할 때도 x가 언제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1번 x는 a에서 연속해야 돼. 알았어? 그럼 연속한다는 게 뭐야? 일단 좌극한 우극한이 같고 그 극한값과 실제 함수값이 같아야 구멍이 메워지잖아. 일단은 어디서 지금 미분 가능한 걸 판단하는 거야? x는 하필이면 a에서 미분 가능한 상황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야. 자, x는 a에서 일단 연속하고, 자, 두 번째 위에랑 진짜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걸 알아야지. 2번 이래야 돼. 자, x는 a에서 좌미분계수 이런 게 있어.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라는 게 있어. 지금은 몰라도 되지만 이게 같아야 돼. 그래서 미분 가능해. 뭐랑 비슷하냐?
방금 배웠던 극한의 정의랑 되게 비슷하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극한값이 존재하듯이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미분 가능해. 그냥 미분도 끝났다고 칠게. 뭐 이것을 쪼개가면서 배울 거지만 어차피 배우는 것은 이거야. 이게 그냥 전부야. 좋아? 그럼 다음에 이제 미분을 해. 미분이 뭐야? 미분은 뭐고 적분은 뭐냐? 더하기는 뭐고 빼기는 뭐니? 곱하기는 뭐고 나누기는 뭐니? 곱하기랑 나누기 같은 거지. 뭐가? 미분과 적분이. 자, 나누기를 잘해야 되는데 곱하기를 못하고 나누기를 잘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 반대잖아. 우리 알고 있잖아. 곱하기랑 나누기 같은 거야.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미분은 차수를 낮춰. 다항함수의 차수를 낮춰. 자, 차수를 낮춰. 그 4차식이 있었으면 이걸 몇 차로 나눈 거야? 3차로. 미분이 이걸로 전부 다 정의할 수는 없어. 물론 뒤에서 더 미분 어려운 거를 공부하면 차수가 낮아진 걸 나오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일단 지금은 4차가 3차 혹은 100차는 99차 이렇게 차수가 하나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돼. 뭐 하면 돼? 뭐 하면? 미분 가능하면. 그러면 4차를 3차로 만드는 게 미분이면 자, 적분은 뭐요? 똑같은 그 함수를 3차를 뭘로 바꾸냐? 4차로 바꾸냐? 반대. 이 두 개 반대라고. 그냥 반대라고 받아들이면 돼. 이 곱셈과 나눗셈이야. 그러면 자, 뭘 잘해야 돼? 미분 잘해야 적분을 잘할 거 아니니. 그래서 다항함수의 미분까지 공부하는 게 이 책의 전부입니다. 자, 정리. 즉, 함수의 극한은 리미트, 한계를 향해 다가가는 거야. 어떤 값을 향해 다가가는 거야. 방향성이야. 그때 표현이 이렇게. 리미트 x는 a를 향해 달려갈 때 함수값 자체가 어떻게 변화하느냐를 보는 건데 여기서 그냥 a라고 표현한 건 좌극한, 우극한 둘 다를 물어보고 있어. 그럼 이럴 때는 a의 마이너스 방향과 플러스 방향이 같아야지만 존재한다고 할 수 있고 그 값은 a로 모여야 돼. 이게 바로 극한의 표현일 거야. 봐봐.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지 20으로. 이때는 이게 어떻게 쓸 수 있어? 두 개 합쳐서. 리미트 x는 3을 향해 갈 때 여기 표시 없으면 극한 말에 fx 20은 이거는 20이다. 근데 여기서는 자 봐봐. 똑같은 리미트 fx가 지금 x는 3을 향해 갈 때 좌랑 우가 다르지. 이때는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쓰면 돼.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오케이. 그게 극한이 존재하려면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되고. 자, 0에 가까운 무한소, 무한대, 음의 무한대, 수렴과 발산. 이건 이제 바로 뒤에서 공부할 거고. 자, 뒤로 약간만 선행을 해보자면, 뭐 선행이라 할 것도 없고, 극한이 존재해서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 값은 실제의 값과 같아야지만 연속이고, 연속이 되어야지 미분 가능하고, 미분을 잘해야 적분을 잘해야 된다. 자, 끝. 중간고사 보러 갔다 오세요. 자, 이제 이 개념들을 하나하나 쪼개서 이 책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 뒤로 열심히 재밌어. 자, 해봅시다. 자, 함수의 극한 이어서 계속 가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앞에서 수렴에 대해서 이제 배웠어요. x가 a를 향해 달려가는데 달려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이렇게 x축이 커져가면서 a를 향해 다가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x가 작아지면서 다가갈 수도 있다 했어. 자, 그러면 함수값 자체는 보니까 자, 저기 작은 값에서는 그 함수가 엄청 작은 음수였겠지. 근데 점점 증가해서 점점 a를 향해 다가가고 있어. 그랬더니 다가가는 값 자체가 왼쪽에서는 a를 향해 다가가지. 숫자 a를 향해.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서도 막 다가오는데 작아지면서 a를 향해 다가가지. 그래서 a에서 만나잖아. 그렇지요? a에서 만납니다.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만난다는 표현이 뭐야? 수렴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x가 a를 향해 다가갈 때 자, 리미트 x가 a를 향해 다가갈 때 자, 여기 있는 이거 fx를 해보자. 자, 이 fx의 값 자체는 a로 수렴한다. 이 값은 수렴한다고 할 수 있어. 수렴. 모아지고 있잖아. 이렇게 모아지고 있지. 오케이. 근데 사실 이거를
좌측에서도 우측에서도 보면, 자, 좌측에서 x가 a의 음의 방향에서 다가올 때도 이 값 자체는 a랑 a이고, 그 다음에 x가 우측에서 다가올 때도 이 값 자체는 a이지. 그래서 만나고 있지. 그래서 왼쪽 좌극한과 우극한이 지금 같은 거야. 좌극한이 우극한과 같아. 그럼 이건 무슨 말이야? 극한값이 A에서 존재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일단 수렴하는 거를 보여줬고, 자, 이번엔, 자, 수렴은 수렴인데 이런 방식으로 수렴할 수도 있지. 보니까 이 x가 무한대를 향해 달려간다. 이 무한대는 뭐야? 사정없이 커진다는 거야. 그럼 x가 사정없이 커지고 있어. 이렇게. 자, 이렇게 계속 커지고 있어. x는 끊임없이. 그럼 원래 여기 있던 게 막 커져가면서 이게 점점 좀 줄어들지. 그리고 점점 오른쪽으로 갈 거야. 이 그래프 자체에서 이제 여기를 a라고 할게. y값이 a고 이걸 y값이 b라고 할게. 이 0,0이야 여기가. 자, 그러면 이 점근선을 따라서 끝없이 가지. 계속 가는 거야 이렇게. 영원히 a에는 도달하잖아. 도달하진 않지. 하지만 x가, 리미트 x가 무한대, x가 점점 커져가니까 fx 자체는 어쩌고 있어? 어디로 모이고 있지? 어디로 모이고 있어? a로 모이고 있잖아. a로 이렇게 모이고 있지. 오케이? 이것도 수렴한다고 해. 또 수렴이야. 그지? 수렴이야. x는 계속 커지지만 어차피 y값은 한 값을 향해 다가가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왼쪽으로 좌측 음의 방향으로 막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y값 자체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 b를 향해 가고 있지. 그래서 리미트 x가 이번에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 달려갔을 땐 fx 자체가 얼마야? b지. 이조차도 수렴한 거지. 자, 근데 이것도 이제 미리 깔고 볼게. 만약 0이면 어떻게 되겠어? 0. 자, 이거 리미트 0으로 간다고 해보자. 리미트 fx가 0인데 x가 0으로 향해 가는데 0에서 자, 좌극한에서 간다 해보자. 좌극한에서 간다 무슨 뜻이야? 왼쪽에서 다가오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끊임없이 작아지지. 이건 마이너스 무한대지. 오케이? 그 다음에 리미트 fx가 x가 0에 우극한에서 다가오면 이렇게 다가온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거는 사정없이 커지잖아. 이건 플러스 무한대지? 그럼 이거는 수렴하지 않지. x는 a에서는 수렴하지 않아. 어디 열었을까? x는 0에서 수렴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수렴하지 않아. 오케이? 자, 얘는 무한대를 갈 때는 a로 수렴하고 b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b로 수렴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발산의 개념은 이런 거야. 자, 봐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 이렇게. 근데 x가 둘 다 0을 향해 가는데 오른쪽에서도 0을 향해 가고 왼쪽에서도 0을 향해 가서 하늘에서 만날 것 같지? 하늘에서 만날 것 같잖아. 그래서 이렇게 쓸게. 잡아봐. 리미트 fx x가 0에 우극한 또 리미트 좁나? 조금 좁나? 조금만 했을까? 리미트 근데 x가 0에 좌극한 x 0에 우극한이랄 때 fx 이렇게 할게. 그러면 둘 다 하늘을 향해 끝없이 가버리지 이렇게. 이거 플러스 무한대. 그냥 무한대로 써도 되고 이것도 플러스 무한대. 근데 이 값은 존재하지 않는 값이야?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진 않아. 그냥 표현 자체가 무한대야. 이런 건 수렴하잖아. 무한대를 가는 건 수렴한다고 하잖아. 수렴하지 않아? 수렴하지 않는 것은 뭐야? 지금 x는 0에서 발산하고 있어. 발산. 하늘 향해 빵 발산하지. 이런 것도 뭐라 그래? 발산한다. 발산. x는 0에서 발산하고 있어. 수렴의 반대야. 자, 그래서 이건 x는 0에서는 발산하고 있지. 근데 이거를 플러스 무한대는 뭐라고? 여기다가 이것도 쓸까? 이게 만약에
이 그래프가 요렇게 하면 점근선이 0이잖아. 그러면은 플러스 무한대일 때는 0을 향해 가고 좌극한일 때는 0으로 향해 수렴하겠지? 근데 0에서는 발산한다고 해. 여기서도 리미트 fx 리미트 fx가 있는데 x가 0을 향해 가주다. 근데 좌극한 우극한을 할 때 둘 다 끊임없이 작아지지. 이렇게 점점 작아지나. 0이 못 만나.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이 또한 뭐야? 즉 x는 0에서 발산하고 있어. x는 0에서 발산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오케이?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자 이런 그래프 y는 뭐 x의 제곱,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y는 x의 세제곱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자. 자 이제 이거 리미트 x가 플러스 무한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할 때 각각의 fx 값을 자 이거 봐봐. x가 무한대를 향해 가면 끊임없이 증가하지. 무한대. 이것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끊임없이 증가하지. 무한대. 이런 걸 뭐라 그래? 발산. 어떠한 x값 하나로 모여지는 게 아니라 이게 무한대는 발산해버리는 거야. 발산. 알았지? 그러니까 x가 커지고 y가 x가 커지면 y가 지금 발산하지. 무한대로. 이렇게 발산하고 양쪽에서 다 발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때도 리미트 x가 0에 아니다. 이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랑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각각의 fx 값 자체는 자 이것은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작아지고 오른쪽에서도 작아지지. 둘 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 요런 경우는 어째? 자 이번에는 리미트 fx 또 이 리미트 fx가 있는데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랑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할 때 플러스 무한대일 때는 무한대로 발산하고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지. 그러니까 x값이 한없이 커지거나 무한대로 x값이 한없이 작아질 때도 이것이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뒤로 이어서 문제를 더 풀어가면서 이제 확실히 익혀보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보면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2를 향해 가고 있어. 일단 처음엔 나중에 결국 그냥 x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성립한다는 걸 알거든. 근데 처음에 개념 공부할 때는 너무 편하게 하면 개념이 제대로 잡히지 않으니까 자 귀찮지만 그림을 한번 그려봐. 자, y는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그림 어떻게 그려? y는 루트 마이너스 x를 통해서 평행이동하면 되잖아. 어떻게 그려지는데 이렇게 있어. 그때 마이너스 x는 x자리에 마이너스를 집어넣는 걸 y축 대칭한 다음에 이만큼 이동한 요런 그림이잖아. 요런 그림이 그려지니 안 그려지니? 요런 그림이 그려지지. 거기서 자 이런 그림이 딱 그려지지? 거기서 x값이 어디를 향해 달려간대? x값이 보니까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2를 향해 달려갈 때 어떠한 x값은 이쪽에서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잖아. 그래갖고 어디를 향해 다가가고 있어? 이 값을 향해 다가가지. 이 값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대입해야지. 자, 대입해보자. 자, f 마 2는 대입했더니 루트 4잖아. 그래서 2잖아. 이거 2야. 이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2라고. 2로 수렴하고 있어. 왼쪽에서도 오른쪽에서도 2를 향해 다가가고 있어. 그래서 는 2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 다음 요거는 원래는 이 위가 인수분해 되잖니? 어떻게 돼? x-3과 x-3, x-1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약분할 때 어떤 경우에 약분 가능해? 약분 가능한 경우는 x가 뭐가 아닐 때? 3이 아닐 때. 그러니까 이 값 자체는 정의역이 x가 뭐일 수 없어?
3일 수 없잖아. 그러면은 이거 y는 x-1 그림을 그리긴 그려. 어차피 약분이 되긴 될 거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지잖아, 이렇게. 이 그림 속에서 x가 뭐일 때만 제거하면 돼? 3일 때. 이쯤이 3이라자. 3일 때 구멍이 빵 뚫리겠지, 이렇게. 이런 그림이 그려질 거라는 거야. 네? 그러지? 지금 내가 요 그림을 그린 거야. 자, 여기다 쓰자. y는 x-3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그림을 그렸어, 이렇게. 근데 x가 둘 다 어디를 향해 간대? 3. 근데 실제로 x에다 3 집어넣으면 성립은 안 하지 마. 극한값은 모여지는 값이잖아. 반응학성이니까. 어디로 모여지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어. 3 집어넣으면 2로 다가가고 있잖아. 그래서 이 값 자체는 2야. 2라고 2. 2로 수렴하고 있어. 2로 수렴. 이 값은 2로 수렴하고 있어. 알았죠? 그래서 2라고 찾을 수 있다고. 또 이것도 한번 해보자. 자, y는 x분의 1에서 절대값으로 씌운 거잖아. y는 x분의 1 그림 자체가 어떻게 그려지? 원래 이렇게 이런 그림일 건데 x에다가 절대값 x를 집어넣었다는 건 y축 대칭하잖아. 그렇지? x에다 절대값 x는 y축 대칭. 그 다음에 y축 대칭하니까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리면 그려질까 안 그려질까?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왼쪽에서 이거 0으로 다가갈 때니까 왼쪽에서 다가갈 때도 플러스 무한대,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도 플러스 무한대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둘 다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어. 이건 무한대로 발산. 이거는 무한대로 다가간 건 수렴한다고 하잖아. 이건 뭐라 그래? 발산. 그렇지? x가 0을 향해 갈 때는 이거 끊임없이 발산하고 있지,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요놈. 이거 그림 그릴 줄 아나?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자, y는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의 그림. 이거 어떻게 그려? y는 x제곱분의 1 그림 어떻게 그리겠니? 이 그림 어떻게 그리겠어? 원래 이런 그림이었을 건데 y는 x분의 1이 x제곱분의 1은 다 양수니까 y는 x제곱분의 1 그림 이렇게 그려?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그러면 자, 또 여기서 y는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그림 어떻게 그려? 이 그림을 x축 대칭하면 되잖아, 이렇게. 그래갖고 딱 까마지지? 어떻게 이렇게 까마지는 거지? 이 상태에서 이거는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위로 올리는 거니까 그림 자체는 자, 이제 그 그림 그려보자. 자, 요거 y는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그림 이렇게 그려지지? 자, x축의 점근선이 위에 있어. y는 1. 1인 점근선이 위에 있고 요렇게 점근선 2를 따라서 요렇게 요런 그림 그려져. 이런 그림이 그려지지? 이놈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자, 그러면 이거 0을 향해 달려간다는 건 왼쪽에서 달려올 때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고 오른쪽에서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지.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뭐 한다? 발산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 수렴 발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처음에는 좀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고3 되고 그러면 그림들은 다 자유자재로 그릴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공부할 때 다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를 전부 다 익히고 넘어가기를 바래요. 그냥 바로 x에다가 떡하니 마이너스 2 집어넣어서 2 여기다가 3 딱 집어넣고 2 또 여기다가 0 딱 집어넣고 발산 0 집어넣고 발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림을 그리는 걸 연습합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오케이 또 계속 갑니다. 자, 이어서 풀어 가보겠습니다. 요놈 그림 그릴 줄 알잖아.
y는 x분의 이 그림을 평행이동했어.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그러니까 원래는 0,0이 점근선의 교점이었을 텐데 마이너스 3으로 평행이동해서 여기서 이제 점근선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요런 그림이 그려지겠지. 근데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끊임없이 x값이 증가하면 결국은 점근선인 0을 향해 달려가지. 그래서 0으로 수렴하고 있잖아. 0으로 수렴하고 있어요. 오케이?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 물어봤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것도 0으로 수렴한다고는 할 수 있겠다. 내가 일단 여기서 물어보는 건 플러스 무한대로 물어봤으니까 수렴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 2번 요놈 그림 어떻게 그리지?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는 꼭지점이 0,마이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이잖아. 이런 그림이지. 이런 그림에서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게 뭐야?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는 거잖아. 이 값 자체는 무한대로 발산하지. 이건 발산. 그 다음 요것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사정없이 작아지겠다는 거야. 이거 먼저 이렇게 그림을 그려봐야 되는데. 자, 보자. 이거 두 개로 풀어볼게. 자, 첫 번째는 그냥 풀고 밑에 있는 치환에서도 한번 풀어볼게. 치환. 오케이. 일단은 그냥 풀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그릴까? 그림 자체가 자, y는 마이너스 루트 x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거는 이런 그림이 자, 이렇게 생긴 그림이 오른쪽으로 하나 이동하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지. 이런 그림이 전원 그림이지. 1,0 지나고. 근데 이게 다시 뒤집어지니까 그림 자체가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네. 1,0이면서 이런 그림이겠다. 이런 그림이지? x축, y축. 그렇지? 이런 그림이잖아. 그래. 자, 그때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 단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사정없이 작아진다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 사정없이 작아지니까 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 달려갈 때 이때의 fx 값은 어쩌고 있어?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네. 발산. 자, 그 다음 이번엔 치환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도 한번 해볼게. 자, x가 지금 무한대를 향해 달려가는데 t를 마이너스 x라고 잡을게. 그러면 x가 무한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건 t는 어쩌고 있어? x가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건 t는 플러스 무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생각하고 저걸 치환해보자. 이렇게 자, 치환했습니다. 이 식을 마이너스 x 자리에 t로. 그럼 t가 이번엔 플러스 무한대를 향해 달려가고 저걸 다 바꿔 1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t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 그래갖고 t에 대한 다시 그림을 그려도 되잖아. 뭐 상관은 똑같은 풀이긴 한데 이렇게 하니까 그림이 또 어떻게 그려져 이번엔. 자, 이게 1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1로 평행이동한 요런 그림이 이렇게 까가지고 올라가니까 이렇게 0,0을 지면서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다. 이런 그림이 그려지죠? 요놈의 그림이. 자, 그러면 이게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건 이것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함을 확인할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치환을 통해서도 발산, 수렴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고. 자, 이번엔 여기서는 치환하지 않을게. 그냥 갈게. 자, 이거 그림을 y는 x제곱분의 1의 그림을 플러스 2만큼 위로 평행이동하면 되지. 그럼 어떻게 돼? 원래는 이런 그림이 위로 두 칸 올라가지. 이렇게. y는 2 이렇게 해서 이런 그림이잖아. 이런 그림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건 어디야? 이렇게 달려가잖아. 끊임없이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 2를 향해 수렴하지. 그래서 이거는 2로 점점 다가간다. 그래서 2로 수렴해. 오케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꼭 그림을 그려보면서 판단하기를 바래. 처음 공부할 때는. 자,
좌극한, 우극한 시작하겠습니다. 그 극한엔 방향성이 있다 있어. 극한이란 어떠한 값을 향해 다가가는데 오른쪽에서 큰 값에서 작아지면서 그 값을 향해 갈 수도 있고 작은 값에서 커지면서 그 값을 향해 갈 수도 있다 했어. 그래서 함수가 이렇게 딱 모이면 수렴, 이런 식으로 뭐 꼬이면 발산, 뭐 그렇게 말을 했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자. 잘 보면 이게 뒤에 숫자 뒤에 플러스도 붙었다가 마이너스도 붙었다가 그러지. 여기서는 지금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붙지 않았지. 아무것도 붙지 않았고 여기서도 아무것도 붙지 않았어. 그러면 보자고. 자, 일단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방향이 마이너스 1이 어디 있어? x값이 여기 있지. 근데 이렇게 하면 다가가는 게 오른쪽에서 다가갈 수도 있고 일로 향해 다가가면 이렇게 다가갈 수도 있잖아. 함수 그래프 위에서 다가가면 이렇게도 이렇게도. 근데 이건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모양을 말하니까 오른쪽으로 다가가면 무슨 값으로 돼? 1로 수렴하지. 만약 여기서 이쪽이 마이너스였으면 좌극하니까 이건 2였을 거야. 2.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4를 향해 달려가면 그래프가 이렇게도 달려갈 수도 있고 이렇게도 달려올 수도 있지. 이렇게 수렴하고 있네. 지금 4로. 4는 수렴하고 있네. 뭘로 수렴하고 있어? 3으로. 오른쪽 방향도 왼쪽 방향도 둘 다 3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일단 좌극하는 3이야. 1은 왼쪽에서 다가오는 거랑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게 다르지. 그러니까 여기는 굳이 말하자면 자, 리미트 fx가 자, x가 1의 좌극한으로 왔을 때나 1의 우극한으로 왔을 때 자, 좌극한은 마이너스 1이고 우극한은 플러스 1이지. 값이 다르잖아. 그럼 이럴 때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면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했어.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극한 값을 구할 수가 없는 거야. 오케이?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넣었지? 자, 2니까 어디가 2야? 여기지. 2. 우와. 그런데 말이야. 2는 실제 FE는 얼마냐? 실제 FE, 실제 함수값은 3이지. 함수값. 근데 극한값은 모여지는 값이잖아. 왼쪽에서도 오른쪽에서도 다 어디로 모이고 있어. 왼쪽에서 다가올 때도 1을 향해, 오른쪽으로 다가왔을 때도 1을 향해 다가오고 있으니까 리미트 fx 할 때 자, x가 2의 좌극한이구나 x가 2의 우극한이라고 할 때 둘 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 1을 향해 가지. 같잖아. 수렴하지. 자, 극한값이 이건 수렴이지. 수렴. 뭘로 존재해? 2로 존재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보고 갈 거는 실제 FE 값은 3이야. 근데 극한 값은 2라고. 는 2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냥 답 자체는 이거 는 2야. 이거는 2다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가우스 함수에서도 극한을 표현할 수 있는데 가우스 함수는 우리가 1학년 때 그림 정도는 알고 왔죠? 지금 이 그림은 가우스는 뭐야? 가우스 함수는 x보다 크지 않는 정수잖아. 그럼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계단 모양이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1, 2, 3, 4 1, 2, 3,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이런 계단 모양이잖아. 근데 만약에 가우스 x-1에 대해서 1을 향해 다가갈 때 어쩌냐면 이거 평행 이동 되잖아. 이 그림을 그대로 오른쪽으로 한 칸씩 이동하면 돼. 그림 그리자. 여기다 그리자. 이 가우스 원래 그림을 한 칸씩 이동하는 거지. 이렇게 한 칸씩 이동한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이가 어디야? 여기가 이제
2에서 왼쪽에서 다가갈 때랑 오른쪽에 다가갈 때 다르잖아.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 자, 그래도 써보자. 자, 리미트 x가 2의 좌극한일 때랑 리미트 x가 2의 우극한일 때 fx인 가우스 f 가우스 x-1은 자, 좌극한일 때는 0이죠. 좌극한일 때는 빵, 우극한일 때는 1.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아. 왜?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다르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절대값이 들어있는 함수는 그림 자체를 일단 잘 그려야지. 자, x가 1보다 작을 때는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되고 약분되고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x 플러스 1이잖아.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잖아. x는 1을 경계로 둘 다 1, 아예 그냥 만나지도 않네. 1, 마이 그 다음에 마이 1, 이거는 1, 2 이런 그림이겠다. 그렇지? 1, 마이 이렇게 x축 이렇게 있을 때 y축 이렇게 있을 때 자, 여기가 잠깐만. 미안. 이거 증가하는 그림이지. 미안. 직선 그림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자, 그러면 1을 향해 달려갈 때, 자, 좌극한 값은 마1이고, 우극한 값은 2지. 마2고. 아이고, 실수봐. 오케이?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잖아.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야 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 오케이. 그래서 좌극한 확인, 우극한 확인한 다음에 그 값이 한 값으로 수렴해야만 그것이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그 수렴한 그 값이 그 x에 해당되는 극한값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좋아. 어려운 개념들은 지금 없어. 오케이.